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인데요. 2월 2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늦은 오후인데요. 주말이니까 한번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 두 지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 이거 대립으로 박근혜 4년을 보내봤더니 막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사건을 당하면서 탄핵을 당하면서 우파가 괴멸이 돼 있었다. 그러면 진보 보수와의 관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문재인 정권이 진보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층은 보수가 맞아요. 우파도 맞아요. 저들은 괴물입니다. 괴물. 진보도 아니고 또 서구 사민주의도 아니에요. 저것들은 괴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87 체제 이후에 87 체제 이후에 민주화가 됐죠. 그죠? 민주화가 된 다음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고문이나 또는 인권 신장을 위한 인권 신장이나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에서 국가 권력이 죽음을 갖다가 강요하진 않았죠. 그렇죠. 뭐 시위하다가 뭐 농민인가 백 누군가 그런 놈이 죽은 건 있고 또 저 용산 재건축 사태에서 뭐 두세 명 죽고 경찰도 죽고 그런 건 있지만은 인권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국가 권력에 직접적으로 죽인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87 체제 이후에 지금 30년은 35년이 되는데요. 국민들은 항상 선거로 심판을 했죠. 그 이후부터는요. 쉽게 말해서 국민이 봉기나 폭동이 없었죠. 그런데 치욕적으로 우리가 당한 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좌파들의 최대 결집과 봉기에 의해서 탄핵 과정을 하면서 봉기가 일어났었고 문재인은 그걸 촛불혁명, 촛불정신이라고 팔아먹으면서 그 불쌍한 세월호고 고등학생들이 죽음에 대해서 애들아 고맙다 하고 했었죠. 기가 찰 일입니다. 그런 게 정상적인 그게 국민들의 봉기였던가. 그리고 탄핵 과정을 박근혜가 탄핵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일이었던가. 아니라는 거죠. 좌파들의 봉기과 최대 결집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반 TK 세력의 최대 결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말입니다. 걔네들은 진보라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문재인 4년 동안 난정과 폭정과 압정과 그죠? 대혼란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건재합니다. 근데 선거혁명을 해야 되는데 중도 진영이나 개혁 보수나 그 우파 진영 쉽게 말해서 저는 꼴통 우파라고 그러고 태극기 부대 세력이라고 그러는 태극기 부대 세력한테는 저는 존중한다고 항상 그러고 거기 연단에 서고 마이크를 잡는 그놈들이 과거 세력을 팔아먹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죠. 그놈들이 물러나야 한다. 4년을 했어요. 박근혜 탄핵 과정부터 작년까지 1년 전까지 4년 동안 그 태극기 부대가 가서 친미 반중을 외치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문재인 독재, 문재인 타도를 외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문재인은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죠? 모든 뭐 지방선거하고 총선뿐이 없으니까 총선은 TK, 대구 경북만 먹고 모든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다 뺏겼다는 것이고 심지어 TK까지. 그리고 총선은 역사상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로 참패를 했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해치지 말고 계획을 했어야 되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왜 이렇게 참패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고고TV에 영향이 없어요. 몇백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또는 일반 국민이 반 문재인 정권 이탈 세력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여론이 비등하잖아요. 그게 대선을 가는
발판으로 중간길이 서울 보선이란 말이죠. 부산은 무조건 이긴다고 제가 처음부터 그랬고, 그죠? 가덕도 들고 나와도 소용없다. 지금 MB 사찰 묶은 들고 나와도 소용없다. 부산은 무조건 이긴다.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서울을 보자. 어? 불과 석 달 전은 넉 달 전만 해도 박빙 열세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가 나오기 전에 박빙 우세로 간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다. 국힘이 더블 미친당 애들보다 10%가 더 앞서간다. 중도층도 국힘 쪽에를 많이 서윙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의 지지율은 35%까지 떨어졌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그 서울 보선 한 달 전 남겨놓으면 쉽게 말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되면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올라가고 있어요. 찔끔찔끔 40% 가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더블 미친당하고 국힘 지지율은 변하질 않아요. 대꾸복구 하면서 서로가. 여기 변수가 어디 있는가? 응? 아무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지성을 갖고 뉴스를 보는 국민들과 문재인을 쳐다보고 국힘을 쳐다보고 안철수를 쳐다보는 국민들은 다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진다고 방송을 안 해요. 한 번도. 우리 야권이 국힘 개혁 보수가. 그런데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죠?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보름 전만 해도 안철수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 10개를 하면 안철수가 6, 7개에서 1위를 가고 박영선이 2가 가고 나경원, 오세훈이가 3위로 가더라. 물론 조금 다른 것도 있죠. 근데 또 저번 주부터 보면 박영선이가 1위를 하고 안철수는 2위로 가고 오세훈, 나경원은 조금 더 빠지더라. 그죠? 그러면은 전체를 보잔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직접 설문조사인데 국힘의 지지율이 21%가 나와요. 안철수의 국당 지지율이 4% 나와요. 금요일에 발표한 거 보면은.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37%가 나와요. 뭐 리얼미터 조사를 가면은 국힘하고 저기 누구야? 더블 민주당 지지율이 1, 2%, 3, 4% 차이로 왔다 갔다 해요. 리얼미터가 오히려 더 맞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우리가 4.15 총선을 보시면 돼요. 4.15 총선 때 보면은 갤럽 지지율이 민주당이 40%고 국힘이 17%, 18%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표한 결과를 보니까 최대의 참패를 당했던 보수 쪽에서 민주당 애들이 52%, 국힘이 41%, 42% 나왔죠. 그런 결과가 리얼미터 쪽이 맞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둘 다 저는 믿지를 않는데 그런 좀 선거를 갖다가 4.7 보선을 갖다가 한 40일 남겨놨어요. 또 4.15 총선 한 달 전하고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최대의 변수가 누구냐? 안철수라는 거죠. 응? 제가 말씀드릴 적에 고고TV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좌와 우는 분명히 있어요. 중도는 외에는 학자가 80%, 70%까지 가요. 그들이 좌 이념, 우 이념 어느 쪽에도 속하지도 않고 좌와 우를 심판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중도가 의외로 많아요. 둘 다 비호감이니까. 거기서 안철수가 중도 진보를 갖고 나온 거죠. 중도 진보를 갖고 중도 보수 갖고 나왔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정치라는 게 말이죠. 지금 지금 국힘 쪽에 특히 수국 꼴통 쪽에서는 항상 패배주의를 갖고 있어요. TK 쪽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들이 원죄를 알거든. 친박, 진박에 의해서 새누리당계 총선을 참패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일어났던 대선에서도 지들이 참패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지선에서도 TK만 제외하고는 참패하고 그렇죠. 총선에서도 역시 그랬고 자기들은 보수의 주류라 그러지만은 자기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TK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TK 쪽 애들이 이제 총선이 아니고 서울만 하니까 서울에서 TK 세력 출신들이 많다는 거죠. 고고티브대 TK 출신이고 그러면은 박근혜 1회 4년을 보니까 자기들은 대참패만 했어요. 자불안석이야. 우리만 살면 돼. 그죠? 우리만 여기 TK만 공고하게 유지하면 돼. 지역당으로 빠져도 돼. 그럼 서울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근본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리 강하게 우파라 그래도 그죠? 국민들은 그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은 서울 4.7 보선에서 TK 세력이 국힘을 찍겠죠. 그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찍을 거예요. 근데 불안한 거야. 어? 항상 중도하고 진보들이 자기를 버렸어. 심판했어. 특히 5060 세대의 민주화 세력들이 자기를 버렸어. 그렇죠. 그 근본적인 약점을 TK 세력도 알고 있어요. 그 주호영이나 홍쌀이나 장재원이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기를 위해서 어디를 찾아야 가느냐. 연합을 해야 된다. 우리 세력이 약하고 우리가 근본이 약하고 근본이 약점을 갖고 있으면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4.15 총선에 연합을 했죠. 바미당 안철수 쪽하고. 그죠? 그거 이제 물리적으로 됐던 거죠. 될 적에 그때 우리가 한 150석, 140석 가져온다 그랬죠. 그걸 망쳐먹은 게 또 TK 황교안이었어. 그런데 지금도 역시 지들이 갖다 약점이 있고 패배주의고 또 지면 우린 큰일 나. 시중 여론에 보면은 말이야. 지식인들을 보면은 저건 좀비 정당이야. 저거는 완전히 없애야 되고 정권을 개편해야 돼. 그죠? 쉽게 말해서 정치를 개편해야 돼. 정계를 개편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연합을 해야 된다. 안철수 쪽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들이 그렇게 강타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조롱하던 안철수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고고티브가 말씀드릴 적에는. 지금 나경원이하고 오세훈이 갖고 나오는 게 연합시정, 연합서울시 정부를 한다. 그렇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국힘 쪽에서는. 근데 안철수 쪽으로 자기들이 단일화를 갖다가 이길 적에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 얼마 안 되는 안철수 지지자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말하는 건 맞아요. 그죠? 국힘 쪽에서는 연합정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연합정부 하면은 서울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구청장 25개 중에서 24개가 민주당. 서울시의원 109명, 110명 중에서 101명인가 102명이 민주당. 그리고 시의원 밑에 구의원, 동의원 거의 95%가 민주당 애들이에요. 안철수 조직 없죠. 그렇죠? 선거 자금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철수가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도 요원하고 지금은 이거 허수니까 또 이긴다고 합시다. 누구하고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안철수는 지금 박원순의 서울시정 9년을 갖다가 비판할 능력이 없어요. 비판도 안 해요. 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게 김어준 방송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우파 보수 중도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냥 구름 떠니기로 큰 덩어리로 서울시정 박원순이 뭐 잘못했고 문재인을 쳐야 된다. 문재인 갖다가 뭐 그것만 하고 있다고. 그렇죠? 컨텐츠가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럼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누구하고 서울시장을 이끌어 가려고 그럴 거예요? 국힘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국힘에서 도움을 받으면은 쉽게 말해서 나경원, 오세훈이나 또는 정치적인 명망가들이 서울시장 부시장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공기업 같은 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은. 그리고 서울시 의회를 갖다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안철수 같은 지도력과
안철수가 리더십으로는 소통 능력으로는 판판이 깨집니다. 민주당 애들한테, 민주당 서울시 의회한테. 그걸 도와주는 게, 그죠? 국힘 쪽 세력분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을 지지하는 35% 지금 나오죠. 서울시에서. 35%의 지지율이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들이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안철수를 갖다가 서울시장을 밀면 안철수를 갖다가 서울시 의회한테 계속 저항을 받을 때 안철수가 그들이 지속적으로 안철수를 도와줄 거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안철수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중도 진보 쪽이라고 중도 보수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기업관을 보면 돼요. 대기업관. 그러면 안철수가 너무나 민주당 세력, 민주당 서울시 의회한테 휘둘르고 구청장들한테 휘둘릴 거란 말이죠. 삐끗 안철수가 잘못하면은 그들하고 협조를 하면은 국힘 쪽에서 그걸 왜 안철수가 뽑았느냐, 안철수를 뽑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 컨텐츠가 없어요. 안철수는 가면은 공무원한테 잡아먹힙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국힘 쪽에서 서울시장이 되면은 국힘은 그래도 70년 역사 투쟁 경력이라도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면은 쉽게 말해서 오세훈으로 되면은 서울시장을 꿰뚫고 있어요. 헐겁게 한 친구 아니에요, 오세훈이가. 그러면 서울시 의원들하고 협조에 나설 것이고, 그때는 쉽게 말해서 정무 부시장을 서울시 의회 좌파들 쪽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국힘 쪽에 서울시 부시장 하던 부시장이 3명이에요. 국당 쪽에서 서울시 부시장 할 인물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럼 국힘의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되면은 문재인 쪽의 좌파 쪽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좌파 쪽에서 서울 부시장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힘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국힘 지지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35%. 기본적으로 30%, 35% 서울시에서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 외에 국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확장이 된다는 거죠. 당선되는 순간 중도가 찍어줬고 그 사람들하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힘은. 근데 안철수는 그게 안 돼요. 제가 봐도. 안철수는 명확하게 대권이에요. 명확하게. 보건복지 있었죠? 노원병인가?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한 번 반 했죠. 뭐 했어요? 그러니 안철수의 개인 호불호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권을 탈환하려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을 먹어야 돼요. 그게 국힘이 먹어야 돼요. 개혁보수가. 중도까지 끌어안아서. 그래야지 시너지가 나고 발판이 나지. 안철수를 갖다가 지금 보수들이 한 60, 70%를 지지해서 안철수 지지율을 좀 허풍이로 띄워주고 있는데 그게 되고 나면 보수는 어디 가려고요? 보수는 어디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중도라는 거는 정치 이념 속에서 말이죠. 어느 쪽으로 내 서행을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게 중도 세력이에요. 국힘 지지자를 갖다가 밀고 국힘 지지자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게 해서 확고하게 문재인을 치고 나가고 우리 세력을 확장하고 재건을 해야지. 안철수 갖다 끼워넣어가지고 안철수가 국힘 보수 쪽입니까? 중도 보수 쪽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허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허상에 사로잡히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안철수하고 저 민주당에다라고 토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금태섭이가 예의를 갖추고 안철수한테 그저 강하게 공격을 안 해서 그렇지. 당장에 안철수가 국힘 쪽하고 토론 과정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단일을 한다면은 나경원이하고 하면은 둘이 더미가 될 거야. 더미가. 오세훈하고 붙으면 게임이 안 돼요. 안철수는. 그러나 강하게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죠. 국힘 쪽에서 안철수를.
그거 뭐 안철수 세력 얼마 안 되는 것 갖다가 그 사람들의 감정을 사여서 화학적 결합이 안 될까 해가지고 안철수를 살살 다루다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철수 갖다가 박영선이한테 던져주면은 되겠어요 그게? 안철수가 박영선이한테 당하겠어요? 똑같은 덤엔 덤이지만 하나는 뭐 수직공원 하나는 뭐 74만 원 뭐 서울시 아파트를 건설한다 그러고 그게 되겠어요? 결국에 남는 거는 이념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진보 보수 섞지만은 그렇죠? 진보 보수가 혼재되는 걸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정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젠다를 갖고 와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를 된다 그러면은 4번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후보로 되면은 국힘 쪽에서 2번으로 해줘라. 그래야 밀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밀어주겠어요? 국힘 지지 쪽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 다 우리를 지원 안 하더라도 안철수 애들 4%는 질 때 지원 안 한다니까요. 질 각오로 해가지고 국힘 쪽에서 단일을 내고 와서 근본일책을 걸어야 돼요. 지더라도.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이니까 한번 또 찍었는데요. 한 열흘쯤 있으면 이제 20일, 21일이니까 3월 1일 되면 단일 양쪽 단일화가 나오고 그때부터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 단일 후보 나올 때까지. 국힘 쪽하고 안철수까지. 저는 3월 말까지는 간다고 보는데요. 3월 말 아니면 4월 뭐 선거 전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단일화가 말이죠 3월 초에 나와요. 그럼 야권에서도 단일화가 3월 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변수에 의해서 맨날 단일화 피로감이 떨어지고 국힘은 왜 저래 국힘은 왜 저래 이거로 나가는 거죠. 큰 놈이 힘이 강한 놈이 양보를 안 한다는 게 국민 정서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쏙지 마시라고요. 보수주의자 보수계획주의자 중도들은. 박영선이나 3월 초에 단일화를 이쪽에서 3월 초에 단일화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저는. 안철수는 우리 보수 야권 중도의 시너지를 갖다가 넓히는 게 아니라 지금 깔아먹고 있다니까요. 깔아먹고 있다니까. 시너지를 죽이고 있다니까, 지금. 진짜 힘듭니다. 이 정치 방송하는 게.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월요일부터는 제가 좀 자율구독 좀 부탁할 거예요. 열흘에 10,000원이 안 들어옵니다. 노딱이에요. 그거 전부 다 고고TV는 정치방송은. 요새 전유진 좀 찍죠. 그것들은 팥다구로 불리는데 다른 방송에서 하는 걸 옮겨 놓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 이틀에 한 개씩. 그것도 일주일 전부터 작업했어요. 전유진 편이. 저쪽에 고고 여명TV에서 인문, 사회, 철학, 문화, 스포츠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뭐 일주일에 한 개, 2주일에 한 개씩 찍어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힘, 힘, 힘.